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저번 영상도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긴 했는데 나 왜 이렇게 부었지 근데? 지금이 아침이라 가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진 것 같아요. 방금 일어났거든요. 지금 8시 반이에요. 7일 금요일 8시 반입니다. 방금 일어난 건 아니고 사실 1시간 전에 일어나긴 했는데 붓기가 좀 안 빠졌네? 침대에서 뒹굴거리느라 안 빠졌나? 그래서 오늘은 장기 연애 그리고 결혼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기 연애를 해본 입장이라서 이 주제가 항상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장기 연애 후 결혼이라는 게 특정 몇몇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게 궁금했고 언젠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이유가 크게 4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이크. 이거 없으면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일단 저는 이유가 크게 4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장기 연애가 끝나면 명확한 기준이, 나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 연애를 하면은 많이 싸우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가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는 게 장기 연애의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에 상처받는지, 상대에게 내가 어떤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성격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뼈저리게 쌓이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탐색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탐색의 시간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탐색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각보다 너를 알기 위한 대화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추억을 쌓고 이런 데 많이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만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연애에서 이런 탐색 시간을 거쳐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많이 혹은 거의 다 장기 연애면 기니까 시간이 거의 다 쌓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바로 판단이 되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은 어차피 나와 다르고 그래서 사소한 부분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분 그것만 없다고 하면은 저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경험해보고 나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주로 결이 같다 혹은 되게 신기하다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인데 사랑의 크기보다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난 사람과는 타이밍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다. 이런 말들로 많이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저는 타이밍에 관해서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본 건 아니니까 타이밍에 관해서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경험하기 전에 지금의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20대 초반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연애라고 할 때 둘 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는 됐으나 둘 중 한 명만 결혼 생각이 있는 경우 혹은 둘 중 한 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결혼하기는 이르다 판단되는 경우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부터는 보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 건데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보다 앞서면 그러면 저는 이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도 만족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랑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걸 전제에 당연히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유지된다면 결혼이라는 수단은 나중에 언젠가 써도 되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인 거죠, 저한테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신선한 설렘. 요게 뭐냐면 긴 연애가 끝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신선한 설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인데 이것도 저는 딱히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초에 남으로부터 만족하려는 성향은 아니고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선함에 대한 욕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상대에 있어서 신선한 설렘을 느낀다, 신선함을 느낀다라는 이 자체를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만들어가는 매일이 너무 새롭고 재밌거든. 그래서 신선함보다는 저는 의리, 의지,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애초에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연애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애초에.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게 된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내가 판단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진지하게 하면 된다 주의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장기 연애 끝나고 상실감이나 후유증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끝난 순간 모든 걸 손에서 딱 놓고 그냥 떠나보냈어요. 무엇보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뭐하러 남겨?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잔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념무상. 그리고 장기 연애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 4, 5개월 동안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던데요, 저는.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1번이랑도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진지하게 한번 겪고 나면 과한 감정 소모나 막 타오르는 사랑? 이런 거는 딱히 안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요거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중요한 가치로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장기 연애가 끝났기 때문에 가지게 된 가치는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었던 거겠죠.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이런 이유들로 이전보다 모든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에 장기 연애 후 결혼이라는 대체적인 경향성이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딱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건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안녕!